반갑습니다. 닥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최근에 구독자분으로부터 제가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시내 직장에 어렵게 들어간 30대 초반 여자 직장인인데, 이분이 고민 메일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미래가 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고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관련돼서 저에게 메일을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제가 좀 이렇게 가리고요. 이 영상 통해서 메일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제 생각을 이분께 한번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로 문의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이 제 영상에 댓글 통해서 댓글을 조금 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제 생각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 메일을 통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메일을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셔서 저 또한 이렇게 이메일 주소 알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번에 어디로 제가 직장명은 가렸습니다. 이직을 했고 사기업의 경력을 인정받아 초봉 거의 3천만 후반대 4천만 원이 넘는 연봉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시고 33살이죠. 대학을 쉬지 않고 졸업해서 바로 취직했고 공백기가 없이 일을 해서 그래도 나이가 경력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33살인데 아마 여성분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23살, 4살 때 졸업하시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경력이 나이에 비해서 많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1년 넘게 준비를 해서 들어온 무슨 모 공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 직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정년이 당연히 보장되는 곳이죠. 출근한 지 한 달도 아니고 며칠이네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제 스스로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사실 막막해서 이렇게 이메일을 씁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현재 제 고민은 4가지 정도 돼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1, 2, 3번 1, 2, 3, 4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1번, 3번, 4번이라서 실제적으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번이 가장 길게 적으셨는데, 단순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힙니다. 일이 어렵고 누가 인수인계를 덜 해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팩스 받고 전산 처리하고 민원 상담해주는 이런 의미 없는, 하지만 현직자 분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숨이 막힙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두 일하는 것을 원래 그런 것이니 참으라고 말이 안 말. 그러니까 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런 단순 업무만 하려고 내가 대학 4년 나오고 이런 사기업 10년 넘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일이 다 그렇지 뭐 참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요? 좀 더 저에게 맞고 즐거운 일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인가요? 이분이 사기업을 일하시다가 공기업을 오셨는데, 거의 공단이라고 보니까 공기업급이죠.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기업이 그 전에 일을 하셨을 때가. 저에게 더 맞고 즐거운 일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인가. 사기업에 비해서 뒤에 나오네요. 업무 압박의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이런 류의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선배님으로서 이런 생각 자체가 배가 부른 고민인지,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산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돈은 모았지만 수도권에 집 한 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여러분들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수도권에 집이 뭐 몇십억 하는 집도 있고 또 몇 억짜리 아니면 1억 이하의 집도 있는데, 또 대출이 있고 없고 저도 그것도 모르겠고, 제가 후속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억 정도 자산이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그 정도 모으셨다는 얘기였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기업에 있다가 이제 공기업, 그러니까 공무원, 준공무원급이죠. 공단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단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현타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팩스 업무도 하고 전산 같은 거 뭐 단순한 엑셀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민원 처리 상담하시는 분들 오시면 민원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것이, 근데 단 며칠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현직자분들께 또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이분이 이런 것이 누가 봤을 때는 야, 정말 배가 불러 터졌구나. 아니, 회사에서 저렇게 여유롭고 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실적 압박도 없고 저런 데서 일하면 정말 신의 직장이고 정말 남들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정말 큰 고민인 것 같다.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본인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그 회사 업무에 대해서 나 나중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 내가 회사적으로도 커리어를 쌓고 이 정도 내가 업무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좀 이런 단순 업무가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남들이 봤을 때도 와, 저 사람은 저 회사 들어가서 뭐 저런 팀에 뭐 저런 뭐 이런 승진격으로 봤을 때는 뭐 팀장이라든지 그 이상의 승진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 지역에 이거 하면 저 사람이다. 그런 인정받는 사람, 회사 업무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는 일은 단순 업무, 현타가 오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에서 본인의 맡은 업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사기업이 있을 때보다는 스트레스 업무 압박 실적이 적었다고 여기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목표가 조금 다른 데 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냐면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회사가 아무리 정년 연장이고 뭐 정년 보장을 해준다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은퇴 퇴직하고 나서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회사는 아니죠. 언젠가 내가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회사 일은 회사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뭐 주어진 업무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업무를 확실히 처리하고 또 퇴근해서 내가 실적 업무 관련돼서 내가 야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연봉도 적지 않은 연봉이죠. 연봉도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인데 내가 업무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가 없다면 제가 만약에 이분 입장이라면 33살밖에 안 되셨고 저는 다른 데 더 집중할 것 같아요. 공단이기 때문에 뭐 대출 받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넉넉하게 나오실 것 같고 자산도 있다고 돼 있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퇴직, 은퇴, 조기 퇴직 이런 염려도 없고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는 회사 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여유로운 시간 또 퇴근하고 또 주말에 이런 시간에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재테크 투자 특히 부동산 뭐 주식 본인이 성향에 맞는 그쪽에 제가 볼 때는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분과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목표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물론 제가 차장 생활도 7년간 했었고 관리자 역할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가장 그 동기가 뭐였냐면 더 올라가면 더 위로 관리자로서 더 위로 올라가면 나는 더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내 건강상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회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점점점 승진을 해서 나는 뭐 점점 팀장급 그 위 이만큼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서 내가 맡은 바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을 만큼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나머지 내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좀 아껴뒀다가 재테크 투자 쪽으로 난 하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회사 업무가 조금 더 덜 부담되면서 내가 재테크 투자 관련돼서 내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하면 있어가지고 내 자산이 무럭무럭 더 자라는 걸 보면서 오히려 회사 생활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내가 뭐 회사에서 바라는 것이 나에게 단순 업무네. 뭐 엑셀, 뭐 상담, 민원 처리, 팩스 오케이 좋아 나 그렇게 하겠어. 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뭐 회사에서 날 갈구는 사람도 없고 와 정말 나는 좋은 직장 잘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둘 다 더 잘할 수 있는 내 자산을 더 키우는데 재테크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도 더 많을 뿐더러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또 보시면 와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 연봉 받지도 못하는데 나는 조기 퇴직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나는 회사에서 너무나 일이 많고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시간적 제약도 많아가지고 재테크 투자 공부 그런 쏟을 에너지도 없는데 퇴직하면 방전돼가지고 뭐 자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까 여기서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배부른 고민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목표 자체가 이분이 근데 회사 내부적으로 본인이 조금 더 승진해가지고 그 커리어를 인정받고 싶고 그 회사에서 뭐 탑티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재테크 투자를 쪽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아직도 젊으시고 미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또 뭐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 자산을 더 형성시키고 더 불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충실하시고 집중하시면 옳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민. 처음에 부동산이나 어떤 아이템을 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무수히 말씀드렸죠. 저는 초보자 이분도 뭐 재테크 투자에 관심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부동산이나 아이템, 그러니까 부동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결정하셨느냐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다들 뭐 다 쉽게 생각하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 토지는 어렵죠. 상가도 물론 어렵고요. 내가 상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시장에 진입이 문턱이 낮다 그러죠. 할 수 있는 뭐 쉬운 아파트 또 분양권 이쪽으로 먼저 공부를 저도 처음에 시작했고
그쪽이 뭐 대중성이 가장 크고 수요도 가장 많고 공급도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 할 때는 아파트 뭐 전세를 끼고 사든지 아니면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사든지 또는 분양권을 내가 뭐 청약을 해가지고 내가 당첨되든지 아니면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든지 이쪽으로 먼저 접근하시면 옳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월세보다는 또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세를 차익형 또 내 자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시세 차익형 투자 방법이 더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것저것 또 해보고 실패해서 청년 나이가 지나기 전에 다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청년 나이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을 넘기기 전인 것 같아요. 다시 지금 회사 입사를 도전을 한다면 공단 경력을 미기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며칠밖에 안 됐는데 바로 퇴직하면 이거 뭐 경력으로 좀 치기 좀 그렇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임에도 서류 면접이나 제 점수 이외에 퇴사를 했다면 사유만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며칠 근무를 안 했는데 이런 뭐 다시 예전에 이렇게 입사해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로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회사를 나온 지가 좀 됐고 요즘에 블라인드 면접을 제가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 점수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출근을 한 이후로 자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또 의미 없는 행위로 다 허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잠도 안 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앞으로 인생 계획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길었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이 나이 때 본인이 입사해서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민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이분이 흔쾌히 얘기했습니다. 하셔도 된다. 대신에 뭐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충분하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마지막에서도 나왔지만 출근한 이후로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저도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또 의미 없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또 뭐 내가 하는 업무가 또 아까 위에도 적어주셨지만 민원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일도 보람된 일이고 회사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큰 업무를 맡길 수 없겠죠. 이분한테 아무리 경력직이지만 며칠 안 된 상황에서 당연히 팩스 받고 또 전산 처리하고 이런 단순 업무를 하는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또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이분이 그러니까 회사 저도 예전에 뭐 신입사원을 교육을 하고 해봤지만 일단은 처음부터 막 어려운 업무를 준다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맡겨보고 단순 업무도 한번 해보고 민원 처리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업무도 한번 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잘하는 것인가 또 적응 잘하는 것인가 또 처음부터 막 엄청난 막 압박적인 업무를 줬다가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인생을 또 의미 없는 행위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공단이라든지 공기업에서 아무나 뽑지 않겠죠. 요즘에 이렇게 안 그래도 이 취업이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런 또 신의 직장에서는 아무나 뽑지 않는다. 그래서 인재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이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회사에서 나를 뽑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시간이 좀 더 지났으면 이런 걱정을 이런 고민을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그 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며칠 전에 답이 왔거든요. 근데 좀 반전인데 이분이 가족분들과 그러니까 부모님과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퇴사를 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뭐 본인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죠. 그래서 일단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 그 전에 근데 그 사기업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시고 바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심리적으로 그렇고 체력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거의 휴식기가 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조금 지쳤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메일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공단에는 퇴직을 했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행을 하시면서 재충전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스스로 계획을 잡아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의미 없는 조언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뭐 지금 신입사원분도 마찬가지고 뭐 5년 6년 차에 분명히 뭐 이렇게 현타가 온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 자체가, 이 목적 자체가 너무 회사에 목매이지 마시라. 그러니까 회사 일을 대충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회사가 나를 언제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회사를 나올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재테크 투자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부동산이 있겠고, 뭐 주식도 있겠고, 요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종목들은 내가 내 성향에 맞게끔 결정해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준비를 다 해야 되고, 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고 나오셔야 된다. 이것의 목적을 조금 더 크게 둔다면 회사에 너무나 목을 매지 않고서라도 뭐 조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조금 유의미한 하루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